전 세계가 깜짝 놀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K2 전차와 천국 미사일로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이 이번엔 전투 식량 하나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을 완전히 굴복시켜버린 겁니다. 15년 베테랑 미국 전문가가 이건 혁명이다라며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군사식량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에반 브레디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건 대학 시절이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 전쟁에 관한 군사사 수업에서였죠. 그때는 단순히 미국이 도운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나라가 훗날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미국 육군 병참학교를 졸업하고 군사식량 분야에서 15년간 일해온 저에게는 하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미국 MRE가 세계 최고다라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확신이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계 각국의 전투 식량 성능표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EPK9, 프랑스의 RCIR, 영국의 ORP, 이탈리아의 RCB까지 수십 개국의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봤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미국 MRE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 세상에 없었거든요. 칼로리 계산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완벽한 균형 3년이라는 초장기 보존 기간, 극한 환경에서도 견디는 내구성, 군인이 하루 종일 메고 다닐 수 있는 최적화된 휴대성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 MRE는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막까지도 견딜 만한 수준을 넘어서 괜찮은 정도까지 발전시켜 놓았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도 늘 비슷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최고지.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따라오기 힘들어. 이런 자신감은 단순한 오만이 아니었어요. 실제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팩트였으니까요. 그런 제게 한국 방산 전시회 초청장이 날아온 건 작년 가을 텍사스에 첫 서리가 내린 10월 둘째 주였어요. 평소처럼 오후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는데 아덱스 2024 서울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 장비야 그동안 수없이 봤지만 대부분이 서구 기술을 모방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특히 전투 식량 같은 섬세하고 복잡한 분야는 더욱 그랬어요. 또 다른 모방품들이겠지. 초청장을 읽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해진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군사기술이나 식품과학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 거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작은 반도 국가가 미국의 15년 노하우를 뒤흔들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꽤 괜찮았습니다. 공항 시설도 현대적이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막 올라선 나라 정도의 인식이 있었죠. 미안한 말이지만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본 풍경들은 예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지하철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뉴욕 맨해튼 못지않게 세련되더라고요. 그제서야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는 킨텍스에 도착한 첫날, 규모에 한번 놀랐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방산업체들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거든요. 한국 업체들의 전시 부스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관심 있는 건 전투 식량 분야였고 그 부분에서는 아직 회의적이었어요. 동행한 프랑스 출신 동료 자크 뒤부아는 저보다도 훨씬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니, 회의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그는 아예 적대적이었거든요.
48세의 그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후 프랑스 웨인 부대에서 10년간 복무하며 전투 식량 개발에 뛰어든 진짜 베테랑이었어요. 자크의 이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유럽 군사 식량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프랑스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 식량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장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시아 제품들, 특히 한국 제품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냉혹했어요. 마치 중세시대 프랑스 귀족이 농민들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애들이 뭘 안다고 전투 식량을 만들어? 자크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미슐랭 가이드를 만든 나라야. 세계 최고의 요리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그런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축적한 요리, 노하우를 겨우 몇십 년 전까지 개발도상국이었던 애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어? 자크의 논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프랑스의 요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그들의 RCIR 전투 식량도 유럽에서는 꽤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코크 오뱅 닭고기 적포도주 조림이나 라따뚜이 같은 메뉴들은 다른 나라 전투 식량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자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김치나 먹고 있을 애들이 우리 같은 선진국의 군사기술을 이해할 리 없어. 아마 우리 기술을 베끼려고 초청한 거겠지. 전형적인 아시아식 접근법이야. 그의 편견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유럽 전체에 오래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제조업체일 뿐이야. 우리가 설계하면 그들이 만드는 거지. 창의성이나 혁신 같은 건 기대하지 마. 자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들이었지만 솔직히 그때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봐도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서구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특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에반, 너도 알잖아. 자크가 와인 잔을 들고 제게 동조를 구하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에 찬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나온 혁신적인 전투 식량이 단 하나라도 있었나? 일본 것? 그냥 미국 MR이 짝퉁이잖아. 중국 것? 품질 관리도 엉망이고. 전부 우리 서구 기술을 베낀 아류작들 뿐이었다고. 자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계속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우리 프랑스 RCIR이나 너희 미국 MRE를 슬쩍 베껴서 한국식이라고 포장해 놓은 수준일 테지. 뻔해, 너무 뻔하다고. 그 순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자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봐온 아시아 제품들이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첫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인사동의 한 전통 한식당에서 열린 만찬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식당 자체가 예술품 같았습니다.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건물이었는데 은은한 조명과 함께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는 순간 자크와 제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고기, 김치,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지금까지 본 어떤 전투 식량과도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색깔부터가 달랐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팔레트 같았어요. 첫 입을 떠넣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 김치의 매콤하고 복합적인 풍미.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처음엔 매워서 당황했지만 씹을수록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의 층위들이 느껴졌습니다. 발효 음식 특유의 깊은 감칠맛,
마늘과 생강의 알싸한 맛, 그리고 배추의 아삭한 식감까지. 이런 복합적인 맛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크도 완전히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가 조용히 음식을 씹으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여전히 맛있는 민족 음식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음식은 잘 만드네. 하지만 이게 전투 식량과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었죠. 이 놀라운 맛의 세계가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찬 중간에 한국 주최 측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뻔한 홍보 영상이겠거니 했는데 내용을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사부터 시작된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1955년대 한국 전쟁 당시의 참담한 현실부터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놀라운 여정까지 데이터와 그래프 그리고 실제 성과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었어요.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말과 함께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폴란드 K2 전차 수출 계약 800억 달러, 호주 K9 자주포 도입, 노르웨이 K2 전차 구매 검토. 이게 정말 그 작은 한국에서 나온 성과들인가요? 특히 K2 전차와 천국 미사일의 성능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K2 전차의 주포 명중률은 98%, 천국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은 99%.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성능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나 개량이 아니야.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화면에 표시된 기술 사양들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습니다. 능동형 방호 시스템, 차세대 화력통 제장치,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까지. 이런 기술들은 서구에서도 이제 막 연구 단계에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자크도 옆에서 와인 잔을 든 채로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 데이터들이 진짜라면.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당혹감과 약간의 경외감이 느껴졌어요.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통합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까지 활용한 스마트 국방 플랫폼. 이건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나? 자크가 제게 속삭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아시아를 무시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국이 이 정도라면 전투 식량 분야에서도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무기와 음식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둘째 날 오전 본격적인 전시회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킨텍스 전시장은 마치 거대한 전쟁터 같았어요.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이미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몰려들었고 통역사들의 목소리가 여러 언어로 교차하며 들려왔어요. 저는 당연히 전투 식량 관련 부스들을 중심으로 둘러봤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베테랑으로서 한눈에 봐도 각국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전시장 한쪽에 모여있는 전투 식량 섹션으로 향하면서 과연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살짝 생겼습니다. 독일 부스부터 차례대로 둘러봤어요. 역시 독일답게 정확하고 체계적인 전시였습니다. 독일 전투 식량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가 과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맛을 보니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미국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소시지와 절임 양배추 조합이 독일답긴 했지만 혁신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 부스는 좀 더 화려했어요. 자크가 자랑스럽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봐, 우리 전투 식량의 우아함을. 닭고기 적포도주 조림이나 라따뚜이 같은 메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못 꿀 거야. 실제로 포장도 세련되고 메뉴 구성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유럽 전투 식량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이탈리아 부스에서는 파스타가 들어간 전투 식량을 선보였는데 꽤 독특했습니다. 리조또와 미트볼 조합이었는데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리 시간이 좀 길고 부피가 큰 게 단점이었습니다. 일본 부스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지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이었어요. 전형적인 일본식 도시락을 전투 식량으로 응용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부스를 둘러본 후 드디어 한국관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뭔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전통적인 올리브 그린이나 위장 무늬로 부스를 꾸민 것과 달리 한국 부스는 완전히 다른 컨셉이었습니다. 부스 전체가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흰색과 검은색을 기조로 한 미니멀한 디자인에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최신 스마트폰 매장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연상시키는 느낌이었어요. 부스 입구에는 한국형 전투식량 혁신이라는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한글과 영어로 전투원의 행복을 위한 혁신이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투원의 행복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영양 공급, 생존 지원, 효율성 같은 기능적인 표현을 쓰는데 한국은 행복이라는 감성적인 단어를 썼거든요. 부스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을 전시장으로 옮겨온 것 같았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깔끔한 전시대, 간접 조명, 그리고 각종 첨단 장비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기 중에 은은한 향까지 퍼지고 있었어요. 뭔가 좋은 냄새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전통 차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통적인 캔이나 파우치 형태의 전투 식량을 투박하게 진열한 것과 달리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L타입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제품이 마치 보석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패키지부터가 완전히 남달랐어요. 일반적인 올리브 그린이나 위장 무늬가 아니라 세련된 매트 블랙 바탕에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프리미엄 브랜드의 제품 같은 느낌이었어요. 최신 스마트폰 제품의 패키지를 연상시키는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부스 담당자인 김민수 팀장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름표를 보니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발음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래디님.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 제품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팀장의 첫 인사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영업 멘트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L타입은 럭셔리 타입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김 팀장이 제 표정을 읽기라도 한 듯 웃으며 설명했어요. 최신형이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전투 식량 개념을 완전히 뒤바꾼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처음엔 또 다른 마케팅 멘트 정도로 생각했어요. 어느 나라든 자기 제품을 최고라고 하니까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크가 옆에서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또 아시아식 과장 마케팅이군요. 전투 식량에 무슨 럭셔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생존 도구지 미식 경험이 아니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회의감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전투 식량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영양 공급이 목적이지
맛이나 만족도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장에서는 배고픔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제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김 팀장이 L타입 패키지를 하나 꺼내서 보여주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패키지를 뜯자마자 향이 났습니다. 좋은 향이었어요. 일반적인 전투 식량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날 것 같은 그런 향이었습니다. 패키지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 식량과는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 개의 작은 팩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한글과 영어로 메뉴 이름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인 메뉴로 한우 불고기볼이 들어 있었어요. 한우라니 일반 쇠고기도 아니고 한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소고기를 전투 식량에 넣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옆에는 김치찌개라는 사이드 메뉴가 있었고 놀랍게도 치킨 브리또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동서양의 조화라고 해야 할까요? 심지어 후식까지 있었어요. 호떡이라는 한국 전통 간식과 고급 브랜드 인스턴트 커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풀코스 식사가 아니라 풀코스 경험이었어요. 이건 전투 식량이 아니라 호텔 룸서비스 메뉴 같은데요. 제가 놀라서 중얼거리자 김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직접 드셔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는 전투원의 사기도 전투력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힘든 전투 상황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잠시나마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 말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전투 식량도 지속적으로 마개선에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견딜 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예 즐길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거였죠.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열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기존의 화학 발열팩이 아니라 마그네슘 합금 발열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섭씨. 70도까지 올라간다는 설명을 들으니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MRE의 발열팩은 최소 10분은 걸리거든요. 실제로 가열해서 먹어보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우 불고기볼은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맛이었어요. 고기의 질감도 부드럽고 양념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김치찌개는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특히 김치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치킨 브리또는 서양식 음식이지만 뭔가 한국적인 터치가 가미되어 있었어요. 닭고기가 한국식 양념에 재워져 있어서 일반적인 브리또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죠. 심지어 호떡이라는 후식은 정말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전투 중에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면 사기가 얼마나 올라갈까 싶더라고요. 커피도 놀라웠어요. 일반적인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정말 카페에서 마시는 것 같은 깊은 맛이 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유명한 커피 브랜드와 콜라보한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전투 식량이 아니라 정말 전투 중의 힐링 타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자크도 처음엔 비웃었지만 직접 먹어보고는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김치찌개를 먹고는 이건 뭔가 다른 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 때문인지 맛은 있지만 실전에서는 어떨까? 라며 의문을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맛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투 식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전 활용성이에요.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빠른 조리 시간, 휴대 편의성, 그리고 장기 보관 가능성 같은 것들 말이죠. 자크가 제 마음을 대변하듯 말했습니다. 맛있는 건 인정하지만 이건 너무 복잡해 보여. 전장에서 이런 걸 일일이 준비할 시간이 있을까?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몇 분이 생사를 가를 수 있거든요. 복잡한 조리 과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부스 담당자는 저희의 의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전 테스트를 철저히 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훈련부터 사막의 고온 환경까지 모든 조건에서 검증했어요. 그러면서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화면에는 실제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L타입 전투 식량을 사용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3분 만에 뜨거운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놀라운 건 발열 성능이 온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화학 발열팩은 온도가 낮아지면 효율이 떨어져요. 하지만 저희 마그네슘 합금 발열체는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니 기술적 우위가 확실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포장 기술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 식량은 여러 개의 파우치나 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피가 크고 무거워요. 하지만 L타입은 모든 메뉴가 하나의 컴팩트한 박스 안에 층층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먹고 난 후에 쓰레기도 원래 박스에 모두 넣어서 압축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환경 친화적 설계도 고려했습니다. 전투 후 흔적을 최소화하는 것도 현대전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현대전의 모든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였던 거죠. 영양 성분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하루 권장 칼로리의 35%에 해당하는 3,200칼로리가 들어있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도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서 나오는 유산균이 장기간 보존되도록 특수 처리했다는 설명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유산균이 전투 식량에 왜 필요하죠? 제가 묻자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장기간 전투 식량만 먹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유산균이 이런 문제를 예방해 줍니다. 실제로 저희 제품을 일주일간 섭취한 군인들의 소화 상태가 기존 전투 식량 대비 현저히 좋아졌다는 임상 결과가 있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전투 식량이 아니라 전투원 건강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미국 MRE도 영양 균형을 고려하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한국인들의 섬세함과 배려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크도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그도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보존 기간이 3년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이 3년간 보존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비밀은 특수 포장 기술에 있습니다. 질소 치환 포장과 함께 한국 전통 보존 기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했어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이 절묘하게 결합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자크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더라고. 자크도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겠지. 이런 퀄리티면 비쌀 수밖에 없어. 그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가성비가 맞지 않으면 실용성이 떨어지거든요. 셋째 날 오전 한국 업체 측에서 가격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미국 MRE 한 끼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심지어 대량 주문 시에는 더 저렴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가성비 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 가능해?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거 아냐?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국에서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을 만든다면 최소 2배는 비쌀 텐데 말이에요. 부스 담당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에요. 특히 대량 생산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죠. 게다가 원재료 중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어서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농업 기술과 식품 가공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의 농업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수직 농장, 스마트팜 같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사계절 내내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치에 들어가는 배추나 무 같은 채소들은 모두 이런 시설에서 기른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나 날씨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전투 식량의 경쟁력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제조업만 발달한 게 아니라 농업부터 식품 가공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발달해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실제 제조 공장 견학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규모 식품 가공 공장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청결도와 체계성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로봇들이 정확하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원재료가 들어올 때마다 수십 가지 검사를 거치고 생산 과정에서도 실시간으로 품질을 모니터링 하더라고요. 심지어 완제품이 나갈 때도 무작위로 샘플을 뽑아서 맛까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군에 납품하는 제품이에요. 우리 군인들이 먹는 음식인데 품질에 타협할 수 없죠. 공장장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책임감으로 만드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산 과정을 보니 정말 복잡하고 정교했어요. 특히 김치 제조 과정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전통적인 발효 방식과 현대적인 보존 기술을 결합해서 몇 년간 보관해도 처음 맛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한국만의 독특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크도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면 유럽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겠는데? 그의 말에 저도 동감했어요. 아니, 솔직히 유럽보다도 더 앞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자동화 정도나 위생관리 수준은 제가 본 어떤 공장보다도 뛰어났어요. 저녁에 공장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나 유럽 제품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 우리만의 장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새로운 방향이란 바로 전투원의 행복이었어요. 단순히 영양 공급이 아니라 전투 중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철학으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이 해외 파병 나가서도 김치찌개 맛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넷째 날은 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각국 전투 식량의 공식 비교 시연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온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는 행사였어요. 저도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시연회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총 6나라의 전투 식량이 출품됐습니다. 각각 번호만 매겨져 있고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알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제품부터 차례대로 시식해봤습니다. 1호 제품은 전형적인 서구식 전투 식량이었어요. 맛은 무난했지만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2호 제품은 조금 더 나았지만 여전히 평범한 수준이었고요. 3호 제품에서는 뭔가 익숙한 맛이 났어요. 아마 미국 MRE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4호 제품을 먹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라움, 감탄,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고기의 깊은 맛, 김치찌개의 개운함,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로움까지. 분명히 L타입 전투 식량이었어요.
하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잊고 너무 티를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자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서 슬쩍 쳐다봤는데 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계속 음식을 씹으면서 뭔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5호 제품과 6호 제품도 나름 괜찮았지만 4호 제품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확연했어요. 다른 제품들은 개별 메뉴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는데 4호 제품은 모든 메뉴가 하나의 완성된 식사로 느껴졌거든요. 시식이 끝난 후 점수를 매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맛, 영양균형, 조리 편의성, 포장 상태, 보존성 등 5개 항목에서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4호 제품이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을 만했거든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순서대로 어느 나라 제품인지 공개하면서 점수를 발표했어요. 예상대로 4호 제품이 한국의 L타입 전투 식량이었고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총점에서 한국이 45점, 그 다음이 미국으로 38점이었어요. 7점 차이면 상당한 격차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맛 부문에서는 한국이 9.3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6점대였습니다. 자크의 프랑스 제품은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32점으로 5번째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유럽 군사 식량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시아 제품에게 완패당한 셈이니까요. 시상식에서 한국 대표가 소감을 말할 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전투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며 싸우는 군인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기술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철학과 마음가짐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국 제품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자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반, 솔직히 말해봐. 너도 한국 제품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지? 자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상 밖이었어. 아니,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해야겠네. 그러자 자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특히 프랑스 요리의 전통이 있으니까 전투 식량에서도 당연히 우위에 있을 거라고 믿었지. 그런데 완전히 틀렸더라고. 사실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미국 MRE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 제품을 접하고 나니 그동안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술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한국이 한 차원 높은 수준에 있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맛만 좋은 게 아니라는 점이야. 자크가 계속 말했어요. 영양균형, 보존성, 조리 편의성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 개발의 결과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제품이 나올 수는 없어요. 분명히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한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을 테고요. 다음 날 오전 한국 업체 기술진과의 심화 미팅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연회 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그들이 더 자세한 기술 정보를 공개해줬어요. 특히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극복 방법들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 음식을 장기간 보존하면서도 맛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난제였거든요. 개발팀장이 설명해줬습니다. 특히 김치는 발효식품이라서 더 어려웠죠.
발효를 멈추면 맛이 없어지고 계속 발효되면 보존이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게 발효 제어 기술이었어요. 특정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발효를 일시 정지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면 포장 상태에서는 발효가 멈춰 있다가 가열할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원래 맛을 되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 개발하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의 모든 특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됐죠. 개발팀장의 자부심 가득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앞으로의 계획이었어요. 현재 L타입은 기본형이고 앞으로 계절별 특화 제품, 지역별 맞춤 제품, 심지어 개인별 맞춤 제품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의 취향과 체질에 맞는 전투 식량을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전투원 개개인의 건강 상태, 임무 특성, 개인 취향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전투 식량이 목표예요. 언젠가는 같은 부대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메뉴를 먹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크도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야. 전투 식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준이라고.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해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상부의 보고에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바뀌었거든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잘 사는 아시아 나라 정도로 봤었죠.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해진 나라,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알려진 나라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진정한 기술 강국이자 무엇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나라라는 걸 말이죠. 전투 식량 하나에 담긴 기술력, 배려, 그리고 철학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전투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음식을 만들려는 그들의 마음가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세심함과 따뜻함이야말로 한국만의 특별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자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도 저와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에반, 이번 여행은 내 인생을 바꿨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배워야겠어. 저희 둘 다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한국 담당자들이 작별 인사를 해줬어요. 좋은 경험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배웅을 받으며 저는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공항 푸드코트에서 파는 비빔밥이었는데 그것조차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어디서든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공항 음식도 이 정도 수준이니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진정한 존경심을 갖고 바라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영토에 이렇게 큰 기술력과 창의력을 담고 있는 나라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시장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을 미국에 소개하는 글이 되었어요.
특히 L타입 전투 식량의 우수성과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한국의 전투 식량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전투원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조금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제가 느낀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상부의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해 볼 생각이었어요.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에서의 경험이 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L타입 전투 식량 패키지가 그 모든 게 현실이었다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한국 담당자들이 기념품으로 주신 것이었는데 이제는 제게 소중한 의미를 가진 물건이 되었습니다. 상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에반이 너무 감정적으로 쓴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와 시연 영상을 보고 나서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한국 제품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브래디, 정말 한국 제품이 이 정도 수준이야? 부서장이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보고서보다도 더 뛰어났습니다. 특히 전투원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그 후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한국과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됐고요.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의 전투 식량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미국 MRE의 막개선이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과 천연 조미료 활용법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해야 했지만 기본 원리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투원의 행복이라는 철학이었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견딜 만한 맛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즐길 수 있는 맛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들과 화상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낌없이 노하우를 공유해줬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수 재료들도 소량씩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함께 발전하는 것이 목표라는 그들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새로운 미국 MRE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전통이 조화를 이룬 제품이었어요. 맛은 확실히 기존 제품보다 훨씬 좋아졌고 영양 균형도 더 과학적으로 설계됐습니다.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식회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MR이야? 레스토랑 음식 같은데?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수로는 기존 제품 대비 평균 20% 향상된 결과를 얻었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건 실제 군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MR이 먹는 게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한 병사의 이 말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그들의 행복이니까요. 현재 저는 한국과의 더 깊은 협력을 위해 장기 파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한국에 대한 제 열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변한 나라가 궁금해져. 나도 함께 가고 싶어. 아내의 이 말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방문 전에 저는 정말 우물안개굴이었어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따라하는 수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겪은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닙니다. 배움의 대상이자 존경하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한국에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 위에 L타입 전투 식량 패키지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전 세계 전투원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